안녕하세요. 함께 재밌게 두수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십사정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이 이제 끝나고 다른 잡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십사정성만 중요하고 잡성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잡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십사정성보다 잡성이 길흉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더 명확하다고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성에 대해서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잡성이 또 재미있습니다. 잡성의 특성을 알면 바로 길한지 흉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잡성 공부를 재밌게 하시는 것도 두수에 대한 실력을 올리시는 좋은 방편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중주파에서는 잡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 좌성, 살성 이렇게 나눕니다. 중주파에서는. 그래서 이 보성하고 좌성을 함께 얘기해서 보좌성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좌성 중에는 일반적으로 육길성, 길한 별이 6가지가 있다. 그리고 살성은 6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육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좌성은 자미두수 명반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빈부, 기천과 격의 높고 낮음, 격의 고절을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좌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성과 좌성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보성은 타력입니다. 달을 타자죠. 밖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덕을 본다. 그래서 외부로 유형의 도움을 받는 그런 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필, 좌보우필이죠. 그리고 계월, 천괴, 천월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각각에 대한 별들을 또 따로 뒤에 또 상세히 또 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짝성을 나타낼 때 동양은 음과 양의 그 학문이잖아요. 음양학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음과 양을 짝으로 맺어 놨습니다. 좌보가 양의 성격, 우필이 음의 성격, 천괴가 양의 성격, 천월이 음의 성격. 그래서 항상 양을 앞에다 두고 음을 뒤에다 배치하는 순서로 해서 별자리들을 짝성으로 해서 묶어서 이야기를 한다. 줄여서 또 두자로서 이렇게 보필, 보필은 좌보 우필을 줄인 말이죠. 보필. 천괴, 천월은 계월이라고 하는데, 천괴의 괴, 천월의 월 해서 계월이라고 합니다. 보필은 평배 귀인이라고 합니다. 귀인성으로도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배라는 것은 평평할 평자, 어깨가 평평하다, 어떤 지위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어떤 같은 학년을 다녔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친구, 동창의 의미가 있습니다. 평배귀인. 말이 어렵죠. 그래서 평배귀인 이런 것들은 사실 이해만 하시고 단어를 숙지해서 굳이 현장에서 안 쓰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평배귀인 같은 동갑이죠. 연배들은 이 좌보우필이 월을 기준으로 해서 포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이 평균 정도 됩니다. 달을 기준으로 이제 포국을 하기 때문에 평균 정도의 영양이 되고, 계월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입니다. 상사. 그것을 이제 한자로 어렵게 이야기하면 장배라 그럽니다. 장배귀인인데, 이 장배귀인은 연을 기준으로 해서 포국을 하기 때문에 영양이 제일 강합니다. 천계천월이 영양이 제일 강하고, 좌부우필은 월을 기준으로 포국하기 때문에 그 영양이 이제 좀 떨어져서 평균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언급을 해서 이 정도만 숙지를 하시고, 뒤에서 각각에 대해서 또 따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좌성은 자력입니다. 이 자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자죠.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뭐가 있냐면 창곡이 있습니다. 문창의 창, 문곡의 곡, 창곡이 있습니다. 이 창곡은 귀인성으로 이야기하면 만배 귀인이 됩니다. 늦을 만자거든요. 늦게 오는 배, 물이 배. 그러니까 뭐죠? 후배가 되는 거죠. 후배가 되고 부하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문창문곡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포국을 하기 때문에 여기 개월, 연 기준, 보필, 월 기준보다 영향이 많이 약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문창문곡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길흉 정단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녹존하고 천마를 줄여서 녹마라고 부릅니다. 녹존은 돈이고요. 천마는 이제 돌아다니는 역마 중에서 최고의 역마거든요. 그래서 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돈을 불리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녀야 그 돈이 불려지잖아요. 그리고 또 다니다 보면 돈이 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녹존 천마를 짝성으로 해서 돈 버는 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청계천월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의 도움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어떠한 경우냐 하면 국가의 어떤 제도라든가 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외부로 자기가 득을 보게 되는 경우, 뭐 회사의 사규가 어떤 바뀌어 가지고 자기가 유리해졌다, 회사 내에서. 그리고 어떤 조직 내에서 규율이 바뀌었는데 바뀐 규율에 이제 적용이 되면 본인이 유리한 지점이 있게 되는 경우, 그런 식으로 어떤 외부의 환경이 달라져 가지고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개월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좌보, 우필, 청계, 천월, 문창, 문고 요렇게 해서 육길성입니다. 육길성. 그런데 중주파에서는 녹존 천마를 또 좌성에 집어넣어서 또 따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뭐 이론상으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육길성이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육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녹마 또 중주파에서 따로 또 좌성으로 해서 취급을 한다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숙지를 늘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별들이 실제 통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만 잘 쓰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이런 뭐 보성은 뭐가 있고 타력은 어떻고 좌성은 자력인데 어떠한 것들이 있고 중주파에서는 녹마를 취급을 한다더라, 그리고 육살성을 어떠한 것도 있더라, 이런 시스템을 굳이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 쓰는 것만 잘 쓰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뭐 평배, 장배, 만배 용어가 어렵잖아요. 이런 용어 어려운 것들도 뭐 굳이 저절로 습득을 하시게 되면 모르지만은 굳이 노력을 해서 저거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문과의 성향을 보면요, 문과에서는 문과 이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과를 또 다른 말로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수에서는 정도, 말이 어렵죠. 이과는 또 이도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정도와 이도가 있는데 그냥 문과 이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보하고 우필 같은 경우에는 좌보는 문과에 속하고 우필은 이과에 속합니다. 그리고 문창, 문곡 같은 경우에도 문창은 문과에 속하고 문곡은 이과에 속합니다. 뭐 뒤에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창은 글에 관련되는 건데 시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한 그런 별들이죠. 문창, 문곡이. 문창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많이 쓰는, 생각하는 쪽이 어떤 그런 문의 특성이라면, 문곡 같으면 행동을 하는 어떤 그런
문의 특성이 있습니다. 문만 가지고 이제 그냥 탁상 공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들이 실제로 이제 사용되고 실천되고 이러한 부분의 성향이 있는 것들이 문곡이다. 그래서 문창은 문과에 속하고 생각만 하는 쪽이니까요. 머리만 쓰는 쪽이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술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결과가 있고. 그래서 문곡은 이과, 이도에 해당된다. 청괴, 천월 같은 경우에도 청괴는 문과에 속하고 천월은 이과에 속한다. 때로 이제 여명 같은 경우에 명궁에 이과 뭐 이런 우필, 문곡, 천월이 이도가 비치면 감정이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과 쪽은 양에 해당되고요. 이과 쪽은 음에 이제 해당돼서 꼼꼼하고 좀 감정적인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감정과 관련돼서 감정에 이제 휘말려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명만 그런지 아니면 남자 명도 그러한지 그런 부분들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시간을 두고. 그리고 살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성이, 대표적인 살성이 6개 있다고 해서 육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경량의 양, 타라의 타 해서 양타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고, 경량이 양의 화성이 그 살성이고요. 타라는 음입니다. 그리고 화령 같은 경우에는 화성과 영성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화령이라고 합니다. 화성이 양의 살성이고 영성이 음의 살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겁공이라고 씁니다. 뭐 교재에 따라서는 공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발음상으로는 공급이 편하긴 한데 양과 음의 순서로 나눴을 때에는 겁공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양의 어떤 살성이고 지공이 음의 살성이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겁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타, 화령, 겁공 이런 살성들이 주로 이제 흉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무조건 이 별들이 흉한 것만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과 성향을 나타낼 때 살성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문과에 관련되는 별들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좌본, 문창, 청계. 그러면 그리고 살성이 안 보인다. 삼방사정에. 그러면 그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남들보다 좀 완충하는 능력이 뛰어나면서 문과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육살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주도 있습니다. 명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오히려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살, 제살이라는 개념이 또 뒤에 나오거든요. 또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양의 살은 양을 제압을 합니다. 음의 살은 음을 제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육살성 중에서 한 두세 개, 몇 개가 있는 상태에서 삼방사정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과, 우필, 문곡, 천월 같은 별들이 비춘다면 이과에 경향이 있다. 기술직, 전문직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육길성들은 짝성인 경우에 힘이 강합니다. 이 짝성이라는 것은 같은 궁에 있어도 되고요. 보통 맞은편 궁에 있거나 아니면 삼방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어떤 하나의 궁을 사오미라고 한다 그러면 사궁하고 미궁에 짝성이, 길성이 있어가지고 오궁을 협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도 힘이 강하다. 보필이 짝성이 아니라 혼자 육친궁에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친궁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부모, 육친과 관련되죠. 그 다음에 형제, 그리고 자녀, 부처, 이게 명형부자, 그죠? 명궁 전에가 부모궁이잖아요. 그래서 명궁 전에 부모궁부터 해서 명형부자까지가
육친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좌부우필이 짝성으로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육친궁에 비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부모궁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두 부모가 있을 수 있다. 형제궁에 있다 그러면 배다른 형제가 있을 수 있다. 자녀궁에 있다면 배다른 자녀가 있을 수 있다. 부처궁에 만약에 있다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의 어떤 그 성만 있다. 좌보 우필 중에 말이에요. 그러면 삼자 개입을 해서 도움을 받는다. 또는 재혼, 뭐 이혼 이런 걸로 해서 재혼을 한다는 것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재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좋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반드시 살을 보거나 도화성들이 있어야 위에서 말씀드린 부모궁에 짝성으로 있는 게 아니라 좌우부필 중에 하나가 있을 때 두 부모가 된다. 형제궁에 있을 때 배다른 형제가 된다. 자녀궁에 있을 때 배다른 자녀가 된다. 부처궁에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지, 뭐 이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있는데 살을 보지 않고 도화성이 없다 그러면 이러한 흉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필은 계월 창곡보다 이 보필은 계월이나 창곡보다 짝성으로서의 성질이 더욱 중요한 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좌보보다는 좌보우필이잖아요. 순서가 좌보가 양이고 우필이 음이니까 좌보보다는 우필이 훨씬 감정적 어감을 가진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육길성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육살성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중주파에서는 또 따로 녹마를 또 취급을 하더라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육길성에 문창문곡이 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좋게만 작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통변에서는 문창문곡이 흉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기를 맞았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흉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육길성에 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보고 육살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흉하게 보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길의 힘이 강한지 흉의 힘이 강한지,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탈제를 한다 이러면 돈을 많이 벌고 나서 그 많이 번 것 중에 뭐 한 30%를 잘 선택했으면 내가 가지고 있을 텐데 뭐 날릴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은 돈을 번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그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전체의 뭐 1년의 운으로 보시면 안 되고, 1년이라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12달이 있습니다. 그 12달 중에 한 달인들 뭐 잠잠히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만나는 사람, 일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기 그 사주 명반에 한해 어떤 새 운을 가지고, 물론 대한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은, 뭐 탈제가 나왔다고 해서 원래는 무조건 탈제만 되더라,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탈제가 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자녀에 있어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도 살 수 있고, 배우자가 또 좋은 어떤 그런 여건들이 되어가지고 경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편적으로 해서 단정 짓지 마시라. 호사다마라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게 마가 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1년이라는 세월 중에 보면 좋은 일 절반, 나쁜 일 절반이면 아주 해피한 거죠. 대부분은 1년 내내 좋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그렇게 1년 내내 좋을 수가 없습니다. 1년 내내 좋기만 하면 그 좋은 게 과연 좋게 느껴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쁜 게 있기 때문에
경사스러운 일들도 더 배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정 짓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